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립목포대학교가 정부의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100명을 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목포대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전남 선안권을 비롯해 섬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대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정을 계기로 국립순천대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국립목포대학교는 지역과 같이 가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 의대 신설, 대학병원 설립이라든가 면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정원 확정 발표에 맞춰 의대 설립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대학은 10일 발표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여건과 임상 수련 연계, 지역 의료기관 협력 체계를 종합 검토해 전남권 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대는 그동안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의대 공동 추진과 국회 포럼 통합 심사 절차 이행 등 단계적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가칭 전남 통합 국립대학교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 균형 성장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전남 통합 국립대의 거점 국립대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연구 인프라 집중으로 지역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에는 거점 대상 대학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중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정부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며 일반 자치 조항 중 교육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포함하면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조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특별법의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태로 통합 이후 행정적, 교육적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통합특별교부금 등 특별재정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자치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찾아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전남 광주에 유치할 공공기관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공기관 10곳과 추가 30개 기관 등 모두 40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기관으로는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10곳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는 에너지 환경, 농수산, AI 등 첨단 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444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농생명 산업 집적화 여건 등을 강점으로 각 기관별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한 만큼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서울대학교 블루카본 사업단 LG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순천만 갯벌의 생태 복원과 블루카본 흡수원 확대, 탄소 중립 공동 이행이 핵심입니다. 서울대 블루카본 사업단은 탄소 흡수량 산정과 생태계 모니터링을 맡고 LG전자는 해양 생태계 복원을 돕는 특수 유리 소재 마린 글라스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탄소 흡수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3년 동안 추가 사업 발굴 등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연휴 동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은 성가롤로병원과 순천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순천제일병원, 순천중앙병원, 순천병원 등 모두 6곳입니다. 또 의료기관 149곳과 약국 105곳이 비상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소와 읍면보건진료소 21곳은 순환 근무에 들어갑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순천시 누리집과 응급의료 포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설 연휴 기간 차질 없는 항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항만 운영정보 시스템을 정상 운영해 긴급 화물 하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근무조를 꾸리고 관련 기관과 연락 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항 대부분 부두는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되며 작업 일정에 따라 일부 부두는 휴무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채널 커머스 사업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해남군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등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11일 해남군청에서 신민섭 호남방송 서부미디어국장과 김병성 해남군 부군수, 오납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해남군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꾸러미 전달식을 갖고 해남쌀과 건나물, 김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고객이 지역 채널 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 금액의 일부가 기부금으로 적립되는 등 소멸 위기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ESG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LG 헬로빈에서 이런 귀한 선물을 해주셔서 우리 해남이 더 따뜻한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물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월 전남의 취업자 수가 1년 사이에 13,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전남의 취업자 수는 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0명 감소했습니다. 각 산업별로 취업자 수를 보면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업은 15,000명, 제조업은 9,000명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은 18,000명, 농림업 12,000명, 건설업은 5,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000명 줄었고 실업자 수는 6만 4천 명으로 12,000명 늘었습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민선 9기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11일 목포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한 뒤 민선 8기의 못다일은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공약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케이블카와 전국체전 유치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목포의 위상을 높인 만큼 앞으로는 무한반도 우선 통합과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건설 등을 통해 제2의 개항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 시장은 1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글로벌 해양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앞둔 여수의 시정 연속성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부가 가치 혁신을 통해 여수 산단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숙경 전남도 의원이 6.3 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11일 전남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실천과 체감의 정치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도심 공동화와 농촌 소외 등 지역 위기를 언급하며 통합, 화합, 연합의 이른바 순천의 영합 정신을 시정의 뿌리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된 최초의 여성 시장을 내세운 한 의원은 K문화 콘텐츠 특구 조성과 산업통상부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보미 강진군 의원이 민선 9기 강진 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노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군수의 유일한 존재 이유라며 강진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유능한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금 20조 원 가운데 강진군 몫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예산을 상시 신청할 수 있는 강진 365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강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목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시행사의 자금난 때문에 대규모 보증 사고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점을 장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목포 석현동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임차인들은 시행사에게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8년 계약의 4년 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할지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저희는 불안하니까 분양 전환 되는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죠. 그다음에 대출 연장이 되면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보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건축비를 빌려 아파트를 지을 경우 대출금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에게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보험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반전세 구조로 바꾸거나 보증보험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증금을 2억 이상 낼 것을 1억만 보증금을 걸고 나머지 월세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입자들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1억 정도는 충분히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임대 아파트 공급 시점과 부동산 시장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아파트를 분양해도 팔리지 않을까 봐 시간을 벌기 위해 시장에 임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받아 버티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가를 놓고 임차인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거주 기간을 고려해 낮은 분양가를 원하지만 시행사는 분양 시점에 분양가를 책정해 높은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균 감정가를 산출해 적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5년 임대 후 분양주택은 원가에다가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은 감정평가를 복수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임대주택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모두 3,760건. 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탄소 중립과 산업 대전환의 시대, 순천시가 반도체와 우주, 농업과 문화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도시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전력과 생태, 산업과 삶이 함께 가는 도시, 노관규 순천시장이 구상하는 순천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과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산업지형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전력, 산업, 정주 여건을 갖춘 미래 첨단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의 핵심은 전력과 용수, 수도권 클러스터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반면 전남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순천은 주암댐과 상사댐을 통해 풍부한 산업 용수를 가지고 있고 철도와 항만, 공항을 잇는 교통망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까지 갖췄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요구하는 시대, 순천은 재생에너지 100%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순천시는 반도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부권 도시들과 연대해 국가산단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120만 평이 해령에 70한 6만 평, 네. 그리고 세풍 쪽에 40한 4만 평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예비적으로 20한 4만 평 가지고 있으니까 순천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광양이 이제 조금 더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해박노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아리백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요 안에서 조정은 일부의 작은 면적이 필요할 겁니다. 2차 전지를 하는 네. 데는 그런 정도 해가면서 나머지는 다 반도체로 이걸 가면 되는 겁니다. 미래 산업 전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한 우주 방산 산업도 순천의 새로운 성장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 잡은 순천에서는 누리호 6호기 조립과 함께 순천의 이름을 단 첫 인공위성 순천셋 발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순천은 연구 개발 중심의 대전, 발사 거점인 고흥, 항공행정의 사천과 연결되는 우주산업 협력벨트의 중심 역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의 또 다른 축은 농업입니다. 숭주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전략은 농업을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화장품, 식품 등 고부가 가치 산업과 연결하는 시도입니다. 지역 농가가 안정적인 원료 공급자가 되고 기업은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 순천은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역시 도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원도심에는 이미 30여 개 콘텐츠 기업이 자리 잡았고 애니메이션, 웹툰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거점도 준비 중입니다. 교육부터 창작, 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도시에 문화로 경제를 키우는 도시로 나아간다는 구상입니다. 37개의 기업들이 와 있거나 지금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웹툰 쪽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각 대학을 다른 데서 다니더라도 바로 취직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인재 양성 기관에서 훈련해서 여기에 와 있는 이런 기업에 취직하든가 독립하든가 또는 다른 데 있는 데로 가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남문터 일대로 해서 제작기지를 중심으로 가고 웹툰과 그 다음에 지금 습지센터에서는 메이저 앵커 기업들이 와서 자리를 잡는 이런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트코 입점을 계기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도 병행됩니다.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지역 소비와 관광으로 연결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그늘 없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력에서 산업으로 농업과 문화, 생태까지 순천은 이제 하나의 산업이 아닌 도시 전체를 미래형 구조로 바꾸는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